2001년 7월 7일 토요일, 그 전날 밤 11시에 학교에 왔다. 추경태 선배님의 측정 시간과 겹치지 않기 위해 밤 시간에 측정을 하려고 한다. 6일 오전에 3.5V까지 측정을 했으므로 4.0V부터 측정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역시 다시 측정하기 시작하자 전류값이 약간 작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걸어준 바이어스 전압과 흐르는 드레인 전류, 그리고 저항 100kΩ을 고려해보면 내가 생각한 드레인 전압보다 실제로는 낮게 전압이 인가된 상태인 것 같다. 그러나 흐르는 전류값은 직접 측정에 의한 것이므로 그 그래프에서 X축인 드레인 전압은 정확한 값이 아니더라도 Normalized PSD를 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Normalized PSD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드레인 전류값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에 의해서 직접 얻어진 드레인 전류값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드레인 전압을 드레인 전류와 바이어스 전압을 이용해 구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7일 오전 1시에 새벽 1시군요. 바이어스 회로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드레인 쪽에 2200 마이크로페럿의 문제가 생겨서 그쪽으로 전류가 크게 흐르게 되었다. 두 개의 축전지 중에서 피모스펫을 위에 달아놓은 역방향 축전지가 파괴되어 그쪽으로 큰 전류가 흐르는 것이었다. 그 전의 자료를 보면 바이어스 전압이 대부분 드레인에 걸리는 상황이다. 따라서 6일 오전까지의 자료는 보존하기로 하였다. 오전 1시 30분부터 축전지를 교체하고 다시 측정에 들어갔다. 그동안의 측정에서 전류값을 측정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 테스터기로 전압을 잴 때 계속되고 있으면 테스터기의 저항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테스터기의 저항이 겨우 수 메가옴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테스트기에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이제부터의 측정에서 테스터기는 되도록 짧게 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 지금 와서 보면은 이렇게 자동화되지 않은 측정을 통해 가지고 측정의 오차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바이어스 전압에 따른 전류값을 다시 측정했다. 노이즈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가정했다. 원칙대로 하자면 바이어스 전압을 정확히 맞춘 후 다시 측정해야겠지만 방법을 알아두었으므로 여기서는 일단 그렇게 넘어가기로 했다. 오전 5시에 첫 번째 라인에 대한 측정을 마치고 자료 정리를 시작했다. 그래서 자료를 쭉 정리를 했고요. 예상했던 대로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모든 경우에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10Hz에서 노멀라이즈드 PSD를 그려보았다. 드레인 전압이 낮은 경우 약간의 편차가 있었지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퍼 허르츠로 일정한 값을 가진다고 볼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이승재 선배님의 자료보다 오더가 하나 더 큰 것이었다. 전에도 그렇다고 얘기를 했었죠. 오전 6시에 일단 실험실을 나와 자러 갔다. 오후 3시에 다시 실험실에 와서 강반전 영역에 대한 측정을 시작했다. 노멀라이즈드 PSD가 플랫하게 나오는지 그 크기가 약반전 영역의 것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한 관찰 사항이다. 주어진 바이어스 전압에 대해 4145 측정한 전류값과 같은 전류가 흐르는 것이 관찰되었다. 강반전 영역에서는 4145 자료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대략적인 계산에 따르면 10Hz에서 Normalized PSD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퍼 허르츠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서의 약반전 영역에서보다 한 오더 정도 작은 수치이며 이승재 선배님의 자료와 일치한다. 나의 약반전 영역 측정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기가 힘들었다. 이종호 교수님 소자 측정에서는 약반전, 강반전의 경우 약반전이 오더가 4오더 정도 더 크기가 컸다. 그러나 같은 소자에 대해서 측정한 이승재 선배님의 자료와 다르다는 것이 확신을 가지기 어렵게 만든다. 합숙 참가 관계로 2.5V까지만 측정하였다.
오후 6시에 실험실에서 나왔다.